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천만 라디오 최정입니다. 또 이제 아침이 시작됐습니다. 월요일 06시 땡땡땡 하면은 여러분들 일어나셔야 돼요. 그러니까 알람을 맞춰야 돼. 알람 최소한 한 15분 전에는 알람 맞춰놓고 기상을 하셔야 합니다. 뭐 비몽사몽으로 하루를 시작하면 좀 힘들잖아요. 하여튼 일찍 일어나서 여러분들 하고 싶은 일 하시고 시간 되시면은 천회장 영상도 들어주시고 댓글도 달고 하시면 됩니다. 출석부, 다리야 출석부 자책하고 있는데 그동안 많은 분들이 참 사라졌어요. 나타났다가 사라지고 사라졌다가 나타나고 하긴 하는데 요즘은 나타났다 다 사라지네. 사라지는 분이 너무 많았습니다. 종종 한 번씩 보는 분도 있는데 하여튼 많은 분들이 사라지고 야, 투자가 참 힘들구나. 결국 뭐냐면 사람을 통해서 알 수 있어. 야, 이 사람의 그 여러 가지 행동과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 투자의 세계는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것을 아주 뼈저리게 저도 확인을 했습니다. 요즘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뭐 자존심 챙기다가 인생을 놓칠 수 있다. 그러면 자존심. 여러분들 자존심 있잖아. 응? 저도 자존심 있는데 너무 자존심을 우리가 챙기다가는 인생을 놓칠 수 있답니다. 스타 강사 김미경이라고 있죠. 김미경 씨. 이 김미경 씨가 자존심에 관해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자존심 상한 거 참는 게 실력입니다. 참는 게 실력입니다. 자존심 상하는 일이 천지고요. 꿈은 누구나 시작할 수 있지만은 꿈을 이루는 것은 멘탈 게임입니다. 멘탈 게임. 중요하죠. 멘탈 게임. 새로운 곳을 습득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좌절감을 맛봄과 동시에 이 자존심이 상하는 경험을 종종 할 때가 있다. 그런 얘기를 하네요. 상하는 경험, 맞잖아요.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자존심 상하는 경험을 할 때가 있죠. 하지만 그 과정이 견디기 힘들다고 해가지고 금방 포기해 버린다면은 절대 스스로를 성장시킬 수는 없다. 그런 겁니다. 이 자존심을 내려놓으라는 것은 뭐냐? 이게 비굴하게 살라는 것이 아니에요. 뭐 잘하는 척, 잘 아는 척, 이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해가지고 자존심을 내세우지 말라는 것이다. 그런 거죠. 그래서 자존심이 상해도 참고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이고 배워야 할 것은 배우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존심을 내려놓고 겸손하고 수용적인 태도로 일을 하다 보면 하다 보면은 언젠가는 그 순간들이 큰 보상으로 다가올 것이다. 언젠가는 그 순간들이 여러분들에게 큰 보상으로 다가올 것이다. 아닌 것 같아요? 한번 해보세요. 저는 그렇게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럼 또 삼성의 이야기를 한번 또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편안하게 들어주시면 됩니다. 삼성전자는 그 폴더블 폰 시장을 개척을 하면서 놀라운 하드웨어 기술을 보여줬는데 이 하드웨어 분야의 그 리더이면서 지속적으로 혁신을 추구하고 있는 그 삼성전자 그리고 구글, 이 구글이 협력하고 있는 것을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합니다. 누구냐? 이게 LEK 구글 엔지니어링 플랫폼 에코시스템 부분의 그 부사장이에요. 좀 분야가 기네요. 하여튼 LEK 부사장이에요. 삼성과 구글의 협력 전선에는 이상이 없다 강조를 했는데 삼성과 구글이 매우 흥미로운 그 하드웨어 플랫폼을 구축하고 그 생태계 안에서 안드로이드라는 그 소프트웨어를 훌륭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삼성과 구글 모두 서로 노력하고 있다는 거죠. 노력하고 있다는 것이 K 부사장의 설명입니다. 이 K 부사장은 삼성과 구글의 파트너십의 최대 장점으로는 혁신적인 소프트웨어, 이 소프트웨어를 함께 가져가고 그로 인해서 최신 하드웨어를 출시하는 끊임없는 그런 선순환 구조를 꼽았습니다. 그는 그 갤럭시 워치를 예로 들면서 삼성과 구글은 훌륭한 하드웨어 혁신의 이점을 서로 활용하고요. 이를 광범위한 개발 생태계에 개방하고 있다. 그래서 이어서 갤럭시 워치가 출시되면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스마트폰 시장과 스마트워치 플랫폼이 동반 상승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 흥분하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케이브 사장은 최근 구글이 론칭한 폴더블 폰 픽셀 폴드가 있어요. 픽셀 폴드. 이 픽셀 폴드가 삼성의 폴더블 폰과 경쟁하는 구도가 아닌 스마트폰 폴더블 폰 시장 규모를 더 확대시킬 것이라고 전망을 하는데, 삼성이 먼저 진출한 그 폴더블 폰 시장에 구글이 합류하면서 이제 폴더블 폰 가격을 낮추고요. 이는 결국 폴더블 폰 시장 규모를 확대시켜서 삼성과 구글 모두 이익을 가져올 수 있는 겁니다. 애플도 다음 달 있을 연례자 개발 회의에서 폴더블 폰 시장 진출을 선언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제기되겠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데, 삼성과 구글의 하드웨어 협력은 양사가 관련 시장 선점물에서도 매우 중요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구글이 픽셀 폴드를 출시하면서 삼성과 구글의 하드웨어 협업에 균열이 있다는 시각도 있다는 물음에 K 부사장은 파트너십에서는 많은 영역이 있고 일부 영역에서는 경쟁도 당연히 있을 수 있다고 했죠. 이어서 중요한 건 뭐냐? 이 구글과 이 삼성은 서로 투명하게 오픈을 하는 그런 매우 강력한 파트너사라는 겁니다. K 부사장은 삼성과의 협업은 구글의 아주 작은 팀에서부터 시작이 돼가지고 구글에서 삼성과 협업을 하는 팀은 상당히 많다고 소개를 합니다. 그런 시스템 소프트웨어의 경우에 그 앱 개발자가 작업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점도 삼성과 구글의 협력 관계에서 나올 수 있는 훌륭한 그런 협업 관계에서 가능한 점이라면서 이런 아주 많은 팀들이 거의 매주 삼성과 회의를 하고요. 협업을 통해서 결과물을 낸다고 하죠. 그런 구글이 출시한 픽셀 폴드도 강점이 있다고 설명을 하는데, 한국에서는 출시되지 않는 픽셀 폴드는 구글만의 많은 혁신이 담긴 구글 자체 그런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커스터마이징을 수행해가지고 다른 폴더블 폰과 차별화의 여지가 충분히 있다는 겁니다. 그 케이브 사장은 올해 초에 삼성의 갤럭시 S23이죠. 언팩 때 공개한 삼성과 구글의 XR 협력에 대해서 언급했는데, 삼성은 구글과 XR 생태계를 구축을 위해서 협력하기로 했죠. 발표했고요. 그리고 구글과 삼성은 미래를 보고 멋진 일들을 위해서 현재 협력하고 있다. XR과 같은 흥미로운 분야 이전에도 삼성과 구글은 웨어러블하고 갤럭시 워치 출시 등 놀라운 신기술을 통해서 큰 성장을 이뤄냈다고 설명을 하고요. 삼성과 구글의 XR 협업이 뚜렷한 진전이 없는 것이 아니냐는 그런 일각의 시각에 대해서는 메타버스 시장을 예로 들면서 메타버스 시장이 어떻게 될지를 지금의 초기 기술로 정확히 예측하기는 어렵다고 하죠. 그래서 삼성과 구글이 XR 공감대를 가지고 있는 만큼 어떤 협력으로도 어떤 결과물이 나올지 함께 지켜보자. 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네요. 아주 흥미로운 그런 내용이었고요. 그리고 요즘 보니까 올 들어서 삼성 한국 증시에 들어온 해외 투자금이죠. 해외 투자금이 역대 최대를 기록을 했어요. 이 경기 둔화 전망 등으로 인해서 미국과 유럽 시장에서 빠져나온 글로벌 투자금이 반도체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로 국내 시장에 몰려들고 있다는 그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니까 올 들어서 지난 19일까지 유가증권 시장에서 외국인 순매수액은 11조 240억이에요. 1998년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뒤에 사상 최대 규모인데, 직전 최대 규모는 2015년으로 외국인은 당시 1월 초부터 5월 19일까지 코스피에서 8조 8,997억 정도를 순매수했습니다. 외국인들은 지난 18일에서 19일 이틀 사이에만 1조 959억 정도를 사들이는 등 투자 규모를 키웠던 거죠. 이러한 시장 흐름은 글로벌 금융시장의 자금 이동에서 비롯됐다는 분석이 우세한데, 올 들어서 미국에서 상업용 부동산발 위기론이 확산되고요. 유럽에서는 은행 리스크가 발생하니까 선진국 자금이 아시아로 밀려드는 머니무브라죠. 머니무브가 현재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금융정보 제공업체 EFPR 글로벌에 따르니까 지난주 미국하고 유럽 주식형 펀드에서 각각 688억 달러, 110억 달러가 순유출됐다고 하네요. 같은 기간 아시아 신흥국에서는 331억 달러가 순유입이 됐습니다. 이렇게 미국 중앙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기조가 이제 마무리되다 보니까 원화 가치가 하락 안정될 것이라는 기대도 외국인 투자자의 발걸음을 가볍게 하는 것 같아요. 한국의 주력 산업인 반도체 경기 회복에 대한 전망도 작용하고 있고, 외국인은 올해 순매수 자금 11조 원 중 90%인 9조 8천억을 삼성과 하이닉스를 사는 데 썼습니다.
이렇게 외국인 투자자가 올 들어서 국내 주식시장에서 역대 최대 규모인 11조 원 정도 주식을 쓸어 담았는데 하반기 반도체 업황 그 개선을 예상하고요. 삼성과 하이닉스를 사실상 입도 선매하고 있다는 그런 분석도 있습니다. 지난 19일 코스피는 22.39% 올라서 2537.79에 마감을 했고요. 올 들어서 13.48% 올랐고 1990년대 초에 버블 경제 수준에 근접한 일본 니케이가 18% 정도 상승에 비하면 낮지만은 미국의 S&P 500 지수하고 중국의 상하이 지수 그 6.28%인데 하여튼 주요국 증시보다는 높은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외국인 투자자가 나홀로 증시를 이끌었는데 올 들어서 코스피에서 외국인들이 11조 240억 정도 순매수했고 기관애들은 한 2조 7,533억 정도 개미들은 9조 429억 정도를 순매도를 해가지고 차익 실현을 했죠. 한국의 실물 경제 분위기는 이런 증시와 딴판이에요. 수출은 14개월 연속 적자를 기록하고 있고 고금리에 고물가 부담으로 내수 경제도 침체를 겪고 있어요. 이렇게 어두운 경제 전망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이 한국 시장에 몰려드는 것은 글로벌 자금 이동 현상과 연관됐다는 그런 분석이 우세한데 올 들어서 중소형 그 은행 리스크하고 경기 침체 우려감 등으로 인해서 미국, 유럽 등 선진국 주식형 펀드에서는 521억 달러가 이제 순유출됐어요. 같은 기간 한국을 포함해서 아시아 신흥국 시장에서는 331억 달러가 순이입됐고 니케이 지수가 19일 종가 기준 33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한 것도 선진국 큰손들의 이런 머니 무브와 무관하지가 않죠. 그래서 한국에 그 들어온 그 해외 자금이 이 반도체에 쏠리고 있는 것은 눈여겨볼 대목인데 외국인은 올 들어서 삼성전자를 9조 한 4,600억 정도 사들였습니다. 우선주 포함해가지고 하이닉스는 3,446억 정도 합치면은 전체 순매수 금액의 90%를 반도체주를 사는 데 썼어요. 이게 삼성전자가 전체 시장에서 차지하는 시가총액 비중이 20%인데도 사실상 올인 투자한 거죠. 과거에도 삼성전자의 그 대규모 반도체 감산 이후에는 이 반도체 경기 회복하고 한국 경제 반등이 뒤따랐는데 경험적으로 이를 터득한 그 외국인들이 선제적인 투자에 나선 것으로 현재 설명이 됩니다. 삼성전자는 그 외국인 매수에 힘입어서 올 들어 23% 정도 이제 상승을 해가지고 이제 7만 전자를 이제 회복을 눈앞에 두고 있어요. 반도체주 상승세가 국내 증시에서만 나타난 건 아니고 같은 기간 미국 증시에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36.4% 올랐고 일본에서는 도쿄 일렉트론이 41.3% 정도 급등을 했고요. 증권가에서는 그 환차익을 기대하는 자금도 상당하다는 얘기가 흘러나옵니다. 원달러 환율이 지난 2월 이후 상승해가지고 1320원대를 넘나들고 있는데 최대 수출 품목인 반도체에서 달러가 들어오면서 원화 가치가 다시 높아질 수 있다고 하는 것 같아요. 증권가에서는 그 하반기부터 반도체 경기가 회복될 것이라는 목소리가 커집니다. 그래서 이 반도체가 슈퍼사이클에 진입할 때는 데이터 센터나 암호화폐 하여튼 이런 새로운 수요가 발생했는데 이번에는 AI 산업이 반도체 시장을 키울 것이라는 거죠. 국제 그 신용평가사가 있어요. 무디스라고 있는데 이 보고서를 통해서 올해 한국 경제가 통화 긴축과 부동산 시장 조정 등으로 해서 성장이 다소 둔화되겠지만은 하반기 이후에는 반도체 경기가 이제 회복이 되면서 반등할 수 있다. 반등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무디스에서. 무디스. 외국인들은 그 반도체에 특히 주목하고 있는 분야가 또 엔터테인먼트더라고. 외국인이 코스닥 시장에서 가장 많이 산 종목이 1등이 3등이 뭐냐? JYP예요. 3,466억, 그 다음에 SM 1,415억, 그리고 YG 1,348억 이렇게 많이 샀습니다. 엔터주를. JYP 관계자는 올 들어서 외국계 투자은행의 기업 탐방 요청이 부쩍 늘었다. 부쩍 늘었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좋은 현상인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가 이제 폴더블 스마트폰 신제품 공개 행사를 8월 중순에서 이제 7월 말로 앞당기고요. 장소도 미국에서 국내로 옮기는 방안을 고려 중인 것으로 현재 알려졌고요. 폴더블폰 1위 자리를 지키는 동시에 실적 방어에 나서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IT 업계에 따르니까 삼성은 갤럭시 Z 폴드랑 그 플립 5를 공개하는 언팩 행사를 7월 26일로 앞당겨 가지고 국내에서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죠.
그동안 진행했던 8월 둘째 주 행사를 2주 앞당기고요. 미국 뉴욕이나 샌프란시스코에서 서울이나 부산으로 옮기는 방안인데, 이 언팩 행사에서 공개된 신제품은 8월 11일 전 세계에 이제 공식 출시될 것으로 전해지는 것 같아요. 이렇게 삼성전자가 이 스마트폰 신제품 출시를 앞당기는 것은 중국 오포하고 화웨이에 이어서 구글까지 폴더블폰 신제품을 내놓는 상황에서 이 전 세계의 폴더블폰 1위 자리를 유지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삼성은 2019년 2월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폴더블폰을 출시를 했고요. 2020년까지 시장 점유율 90%를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국의 업체들이 빠른 추격으로 올해 1분기 삼성전자의 그 폴더블폰을 이제 그 시장 점유율이 이제 다시 떨어졌다 했죠. 하여튼 중국 애들이 엄청나게 치고 들어오네. 보니까 오포의 점유율이 21%네요. 2위를 기록해서 삼성전자를 엄청나게 추격하고 있다. 빠르게 추격하고 있다는 겁니다. 참 힘드네요. 보니까 20년까지는 삼성이 점유율이 90%였는데 계속 반토막이 난 것 같아. 이런 가운데 구글이 새 폴더블폰이죠. 픽셀 폴드를 내놓으면서 이제 시장 경쟁이 고조되기 시작했는데, 이에 따라서 삼성이 이제 언팩 행사 시기를 앞당기다 했죠. 국내로 이제 장소를 이제 옮기는 게 오히려 판매량 확대에 더 효과적이다. 그런 판단을 내린 것 같아요. 이 메모리 시장 부진으로 이제 삼성전자 전체 실적이 부진에 빠진 것도 언팩 행사를 앞당기는 원인이에요. 삼성은 올해 1분기 반도체 부분에 대규모 적자로 어닝 쇼크를 기록했고, 근데 모바일 부분은 갤럭시 S 시리즈 출시 효과로 선전했어요. 그래서 실적 방어를 좀 했고요. 폴더블폰 신제품이 2주 앞당겨서 출시될 경우에는 삼성의 올해 3분기 실적 개선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동안 폴더블폰 신제품은 8월 중순에 공개가 돼가지고 8일 만에 판매를 시작하면서 3분기 실적에 1개월 정도가 반영이 됐는데, 언팩 행사하고 판매 시점을 2주 앞당기면 한 2개월 가까이 폴더블폰 신제품 효과를 실적이 더할 수 있다고 하죠. 삼성은 폴더블폰 신제품 언팩과 관련해서 확정된 건 없다, 그런 입장입니다. 신제품 폴더블폰 언팩 행사 장소와 시기는 아직 정해진 게 않았다고 하죠. 구체적인 내용이 확정되면은 안내하겠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네요. 아유, 요즘 뭐 치열합니다. 치열해. 진짜 보니까 서로 막 치고받고 많이 하는 것 같고, 요즘 또 노조가 아주 재밌네요. 또 보니까 노조에 관련된 이야기들이 있는데, 삼성전자 노동조합이 회사의 기밀인 그 사업자 편에 대한 정보까지 내놓으라며 사측을 압박하고 있다고 하는데, 삼성 노조는 최근 임금 교섭 과정에서 그 파업은 물론이고 불매운동 가능성까지 거론하는 등 뭔가 극한 투쟁에 나선 상태라고 합니다. 이렇게 노조가 법에서 정한 권한을 넘어가지고 경영 정보까지 요구하는 것은 과도한 월권 아니냐, 뭐 그런 지적도 있는데, 일단은 전국 삼성전자 노동조합은 20일 의료사업부 그 경영 현황을 두고 인사그룹부장 등 사측 관계자와 면담을 진행하기로 했어요. 최근에 삼성전자 의료기기 사업부 내 일부 직원들이 다른 사업부로 재배치되면서 분사 또는 매각 임박한 거 아니냐, 그런 소문이 돌자 사측을 호출한 것입니다. 앞서서 전삼로는 지난달 10일에도 같은 의혹을 제기하면서 사측을 불러내가지고 긴급 미팅을 진행한 바 있고, 불과 한 달 만에 비슷한 주제로 경영진을 압박하고 있다, 그런 겁니다. 당시 노조 측은 의료기기 사업부 직원들이 불안해한다, 이런 해명을 요구했고, 이에 사측은 분사를 검토 중인 바 없다, 그리고 1분기 의료기기 사업 실적이 우수하고 사업 의지도 강하다, 사실 무근의 소문이다, 그렇게 적절히 설명을 했어요. 그럼에도 노조 측은 이 문제를 의료기기 사업부 직원들의 처우 문제와 엮어서 쟁점하려는 모습이고요. 그 전삼로는 20일 서울 강동구 의료기기 사업부 앞에서 사업부 임금 교섭에 대한 규탄 활동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네요. 규모 면에서는 전삼로에 이어서 두 번째인 삼성전자 그 디바이스 그 노조는 아예 의료기기 사업부 특별대책위원회를 꾸려가지고 직접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고 합니다. 조직 개편과 관련해서 언제든지 집단 행동에 나설 수 있는 준비를 시작했다는 의미고, 이와 관련해서 최근에는 분사 소문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라면서 사측에 공문을 보내서 압박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삼성은 그래요. 당황스럽다 입장이고 삼성전자 관계자는 이미 여러 번 분산은 없다 그런 입장을 전했고요. 특별히 상황이 바뀐 게 없다고 하죠. 업계에서는 이 같은 노조의 주장이 내부 불안감을 증폭시켜서 사내 여론전에서 우위를 점하려는 전략이라고 보고 있는데 상급단체 한국노총까지 끌어들여서 장애투쟁에 나서고 있는 노조가 사측을 압박하기 위해서 근거가 부실한 이슈를 과도하게 키우고 있는 것이다. 그 업계 한 관계자도 이 근거가 부실하다는 점도 문제지만은 대외비인 조직 개편 전략 등을 노조에 먼저 내어달라는 식의 주장은 지나치게 도를 넘은 것이다. 그렇게 비판을 하는 것 같아요. 하여튼 삼성전자 노조는 임금 협상 결렬 후에 해외 노조 행사에서 사측을 비판하고 파업 가능성을 시사하는 등 사측과 대립각을 예리하게 세우고 있고요. 전삼노는 9일 베트남 하노이 그 탕롱 오페라 호텔에서 열린 국제 제조산업 노조 행사에 참석해가지고 회사가 노조를 무시하고 무력화하려고 한다 주장하면서 사측을 규탄하고 전삼노는 삼성전자 전체 직원의 8% 수준인 9,900명이 가입한 그 사내 최대 노조다. 이 같은 소식이 알려지니까 사내에서도 해외까지 나가서 회사 망신 주기를 하는 것이냐 이렇게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그런 얘기 있습니다. 아유 보니까 노조 문제도 참 시끄러운 것 같은데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빨리 잘 해결돼 가지고 좀 안정화되게 서로 간에 상생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노사관계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네요.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시고 오늘도 파이팅 넘치는 그런 의미 있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